자, 오늘은 수학 하 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상에서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든가 일부 함수에 대해서 일단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연관돼서 조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수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차 함수 문제들, 중학교 때 봤던 것들 이제 방정식과 연계된 형태의 문제들을 같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느끼거나 그럴 건 없었을 거예요. 왜?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함수, 고등학교에서 보게 될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함수부터 봅시다. 함수, 대응과 함수의 정의라고 볼 건데 먼저 대응이란 말을 봅시다. 대응은 두 집합 xy가 있을 때 어떤 주어진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걸까? 이거는 당연히 수식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이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집합 x의 원소 x가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가 y에 대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에 y가 대응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함수는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얘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자가 얘를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씩만 대응됐던, 즉 하나씩만 대응이 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선택을 받은 애들, 얘네들 치역이라고 하고, 집합 y 전체는 우리 보통 공역이라 얘기를 하죠. 이거를 보통 우리는 집합 y 전체를 공역이라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선택받은 애를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역이 공역에 포함됩니다.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 기억을 해놓는 게 좋고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정역은 집합 x, 공역은 집합 y. 이거 꼭 기억하고, 함수값은 정역 x의 원소 x가 공역 y의 원소 y에 대응할 때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역은 뭐예요? 선택받은 애들. 자, x에 의해서 선택받은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숫자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y가 있고 소문자 a, b, c, d까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a는 1에 의해서, c는 2에 의해서, d는 3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이랬을 때 이 A, B, C, D 전체를 공역이라 얘기를 하고, 이때 선택이 받은 A와 C, D만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수의 정역이나 공역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놓는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x 한 개에 y 한 개가 서로 대응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예시 드려져 있는 거. 자, 이 1이라는 숫자가 갈 수 있는 이 y값에 집합 y의 원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 1이 갈 수 있는 건 4개가 있어요. 자,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3이 갈 수 있는 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4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때 밑은 얘는 공역의 개수고, 이때 여기 이거는 정의역의 개수에 해당합니다. 이게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형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든가 뭐 상수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금 제일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공역과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구해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상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즉 함수는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개수가 일치해야 되고 그 소속 구성하는 원소들도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y로 갈 때 그 결과물도 일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f 함수는 g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함수는 우리 fx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f부터 표현하는 이유는 f가 이제 함수를 이면은 펑션 요거의 제일 앞 글자라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기억해 두면 되고, 함수를 구분할 때는 우린 f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f, g, 그 다음에 h 순서대로 쭉쭉쭉 함수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순서쌍을 그립니다. 순서쌍의 집합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걸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프는 중학교 때 많이 그려봤죠. 이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개념 문제를 볼게요.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함수의 조건은 자, x값 1개, y값이 1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x는 모두 짝이 있어야 돼요. y는 짝이 없어도 되지만 x는 모두 짝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 a, 2, b, 3c, 4c. 자, 3하고 4가 c로 겹치긴 했지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그 다음에 1은 d, 2는 b, 3은 a, 4는 c 각각 하나씩 짝을 갖고 있으니까 함수. 근데 얘는 1, 2, 3은 있지만 4가 짝이 없죠.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1, 2, 3은 모두 한 개가 있는데 4가 짝이 두 개네요. 이 경우도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억과 니은 이 두 가지만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계속 봅시다. 다음 보기에 두 집합 x는 1, 2, 3, 4, y는 1, 2, 3, 4, 5, 6, 7, 8이 돼요. x에서 y로 함수인 것. 자, x는 1, 2, 3, 4. 그 다음에 기역에다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2, 4, 6, 8. 자, 이걸 공역이라 했을 때 이 안에 모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1부터 대입하면 8, 4, 자, 3분의 8, 그 다음에 2. 이때는 뭐예요? 얘가 안 들어있네요. 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대입하면 자, 5. 5는 들어있죠? 그 다음에 리을에 대입하면 1, 4, 9, 16. 자, 이때 9하고 16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야? 기억하고 디귿만 함수가 되는 거죠. 기억하고 디귿. 자, 그 다음에 3번. 정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아무 말도 써있지 않았을 때는 정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하지만 치역은 일부 함수에 따라서 실수 전체가 되지 않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치역은 x값에 의해서 받는 거죠. 이거 y라고 합시다. 그냥 y 바. 자,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왜냐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치역 모두 둘 다 모든 실수. 정의역과 치역 둘 다 모든 실수겠죠. 1참수니까. 그 다음에 3번도 모든 실수처럼 보이지만 3번 같은 경우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은 치역 y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4번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은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y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부터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고 y는 실수일 때 x로에서 y로의 함수 얘의 치역을 구해달라. 자,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증가함수죠. 기울기가 2니까.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최소가 될 겁니다. 결과물이 최소. 그 다음에 x가 2일 때 fx가 최대가 되겠죠. 즉 이 두 개의 사이범위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y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 대입하면 7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치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역이 얘래요. 그때 정의역 구해달래. 즉 2x 플러스 1이 3이거나 5거나 7이거나 9거나.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1, 2, 3, 4 이렇게 정의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함수 x는 a, b, c, y는 1, 2, 3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그냥 일반 함수로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x는 a, b, c. 그 다음 y는 1, 2, 3.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b도 3개. c도 3개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의 세제곱. 총 27개. 7번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고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두 함수 fg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자, 상등함수인 거.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결과물이 같은 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 0, 1일 때 이때 f와 g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하면 이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g에다 대입을 하면 2, 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입니다. 이때도 0이네요. 0, 0, 0. 그럼 얘는 아니죠. 그 다음 니은은 대입을 하면 f에다 대입을 하면 2, 그 다음에 1, 0. g에다 대입하면 2, 1, 2. 얘도 틀렸네요. 근데 답이 디귿 만드는 게 없는데? 답은 디귿뿐인데요. 모두 고른 것. 이건 아마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해와 해서 기억 디귿이 답일 것 같은데 요거는 고칩시다. 얘를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x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때 요게 자, 이게 000이 아니라 이거 계산 잘못했네. 자,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0, 0, 1 대입하면 0. 이게 000으로 바뀌죠. 밑에 거 애초에 000이었잖아요. 이게 바꾸니까 이거 아까 빼기 3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을 해서 기억과 디귿 두 가지 이렇게 문제를 바꿔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x는 1, 2, y는 정수일 때 fg가 각각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f랑 g가 같대요. 그때 a, b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f1은 2입니다. 그 다음 f2는 3이에요. 그럼 G1도 2가 나와야 되는데 G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이게 2고요. G2는 이거 3 나와야 되는데 4 더하기 2A 더하기 B입니다. 얘가 3.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 더하기 B는 1,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B는 3. 두 개를 곱하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9번 집합x에서 실수의 전체로의 집합 R로의 두 함수 fx와 gx가 있을 때 f와 g가 같게 되는 집합x, 즉 얘는 두 개가 같진 않지만 실수 전체로 했을 때 정의역을 제한을 해서 두 함수를 같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같은 y값을 갖는 x값을 가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는 0, x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은 0. 그러므로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은 0과 마이너스 1과 3인데 집합, 즉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총 몇 개? 8 빼기 1은 7개. 왜 7개예요? 공집합은 뺀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해서 공집합 뺀 겁니다. 자, 다음 보기의 그래프 중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추후에 원래 모두 다 배우면 얘기하려 했지만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입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보냐면 위에서 아래로 짝대기를 긋습니다. 이때 그래프가 한 점만 만나야 돼요. 아예 만나지 않거나 혹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는 여러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내렸어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내렸어요. 이때 두 점, 이때 안 만나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리면 두 점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리면 두 점 함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내리면 한 점, 얘는 함수고요.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안 만나죠.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다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혹은 답지에서 얘가 맞다고 써 있으면 그건 이 뒤에 점점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억과 비음만 정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웠던 함수 안에서 이제 함수의 계통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라는 표현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x가 1, 2, 3입니다. 그리고 y가 1, 2, 3, 4예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존재를 했을 때 이렇게 갔어요. 맞죠? 그럼 각각 x는 y값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겹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각각 하나씩 선택을 했는데 1과 2와 3이 전부 다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르죠. 선택받지 못하는 y값이 생겨났죠. 우린 이때를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 함수. 근데 이렇게 1대1 함수 중에서 이런 경우가 존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1이 만약에 없었어.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죠. 그럼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진 애들을. 우린 이런 가진 애들을 따로 1대1 대응이라 부를 겁니다. 1대1 대응. 아, x값도 y값도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하나씩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 합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왜냐면 1대1 함수의 설명은 지금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던 다르던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근데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 1대1 대응이라고 따로 빼서 명칭한다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자, 상수함수는 이겁니다. 상수함수는 x가 1, 2, 3이야. y도 1, 2, 3이야.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랑 똑같은 거에만 가는 겁니다. 아,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어떤 압도적으로 이쁜 y값 하나가 존재를 해서 모든 x값이 걔한테만 몰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 하고, 얘 수식은 어떻게 쓰냐면 fx는 뭐 1, 지금은 이 상태는 1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fx는 어떤 숫자 a 또는 y는 a, 이게 상수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항등함수는 x가 1, 2, 3이고 똑같이 y도 1, 2, 3이다. 이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얘를 항등함수라 얘기를 하고요. fx는 x 또는 y는 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뭐예요? 총 4가지를 배웠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와 그 다음에 항등함수, 이렇게 4가지를 배웠네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 개념을 구분해 봅시다. 다음 중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얘는 1대1 대응이자 항등함수입니다. 얘는 상수함수일 거고요.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1대1 대응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그 다음에 12번.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고르시오.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우리 보통 함수의 그래프,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분면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첫 번째로 하고 나서 1대1 대응의 그래프, 이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이렇게 그었잖아요. 이때 함수야. 그러면은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고, 이렇게 해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그리고 항등함수는 아까 fx는 x였잖아. 이거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항등함수 얘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fx는 a, 얘는 y값이 일정한 얘입니다. 이게 상수함수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와 여기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어디든 그었을 때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간 내려가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디귿이 1대1 대응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는 고정된 그래프 형태예요. 자, 13번 y는 마이너스 1, 0, 1일 때 1대1 대응인 거와 항등함수인 거. 항등함수는 다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고정된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자, 1대1 대응은 한 개씩만 나오면 되죠. 같은 값이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럼 얘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0, 마이너스 1 나와서 이거 1대1 대응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아니고, 얘도 마이너스 1과 1 대입하면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함수에 불과합니다.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아까 배웠죠? 자, 이렇게 갔을 때 함수는 맞지만 두 군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는 맞지만 두 군데. 자, 한 군데, 한 군데. 얘가 답이네요. 한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얘는 뭐예요? 한 군데지만 여긴 안 만나거나 혹은 여기 무수히 많이 만나거나.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그 다음에 15번. 두 함수 x는 1, 2, 3, y는 a, b, c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p, 1대1 대응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게요. 자, 예시를 들게요. 여기 x가 1, 2, 3이고 y가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럼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뭐예요? 공역의 개수에다가 정의역의 개수를 곱하는 거죠. 원소의 개수 제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하나, 둘, 셋, 넷. 즉 얘는 지금 4개입니다. 얘는 이제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아요. 항등함수는 원래는 한 개예요. 무조건. 때에 따라서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항등함수를 만들 수가 없죠. 항등함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네 번째, 1대1 함수. 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 그럼 4개 중에 하나는 1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즉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만약 1대1 대응이라면 4, 3, 2, 1 하고 끝나겠지만, 여기 숫자 4까지 있으면은 4, 3, 2, 1 하고 끝나겠지만,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4부터, 즉 치역의 개수부터
아니, 공역의 개수부터 거꾸로 정의역의 개수만큼 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 그러니까 함수로의 개수는 몇 개? 3의 세제곱, 27개입니다. 1대1 대응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2가 갈 수 있는 거 2개. 1이 갈 수 있는 거 1개. 해서 6개가 되는 거죠. 이게 P, 이게 Q. P 빼기 Q는 21개. 요렇게. 맞죠?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16번. FGH의 대응 관계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F는 상수함수이다. 자, F는 이거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이게 상수함수고 얘가 1대1이죠. 그럼 상수와 항등 1대1. 자, 답은 디귿만 해당하겠죠. 자, 17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고 G1이 4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G가 상수함수였으니까 G1이 4란 얘긴 G의 X는 4다 이 얘기입니다. 자, F는 항등함수. 자,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자, 빨간색으로 gx는 4 이렇게 얘가 gx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얘 항등함수는 y는 x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x 그래프. 그럼 y축과 fx gx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구하라는 건데 이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은 8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18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집합 y는 0부터 4 사이. 자, 1차 함수고요. 1대1 대응일 때 pq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pq 값이 p가 양수일 때와 p가 음수일 때, 즉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증가함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즉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0. 그다음 1 대입하면 p 더하기 q가 4죠. 그렇다는 얘기는 p도 2, q도 2란 소리고 이때 p 곱하기 q는 일단 첫 번째 값은 4. 일단 p가 음수면 여기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제일 큰 값이어야 돼요. 4. 그냥 감수함수니까 제일 작은 걸 때 제일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계산하면 q는 2, p는 마이너스 2. 그래서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1대1 대응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얘가 증가함수니까 얘도 증가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 빼기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2보다 작다. 같다도 안 됩니다. 이게 만약 0이 돼버리면 1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상수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